만약 하정우 수석이 등장하게 되면 뭐 조국 대표 출마 카드는 제가 보기에는 뭐 어렵죠. 무산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죠.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한 전 대표도. 왜냐하면 이게 예상했던 구도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부산이 무슨 그 한동훈이라는 새로운 대권 주자를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키운다. 네. 그 전제로서 네. 이렇게 정체돼 있고 네. 어떻게 보면 변화하지 않는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 그걸 통한 보수 재건. 근데 이런 서사와 그런 구도를 그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그려지는 거예요. 네, 오늘 이제 오늘 처방전에서 진단할 첫 번째 사안 화면 먼저 보실까요? 네, 조국이 아니라 하정우. 이제 왼쪽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고 오른쪽이 하정우 이제 AI 수석입니다. 이제 지금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에 출마를 하면 이제 부산시장 경선에서 만약에 전재수 의원이 통과가 돼서 후보로 확정이 되면 전재수 의원 지역구인 부산 북갑이 이제 공석이 돼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지역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도 그렇고 전재수 의원도 그렇고 하정우 청와대 AI 수석을 콕 집어서 언급하고 이제 출마를 강력하게 푸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정우 수석이 원래는 이제 안 한다 이렇게 빼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하도 강력하게 푸시가 들어가니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러면서 가능성을 좀 열어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아일보가 이제 어제 또 하 수석에 물어봤더니 언젠가 기회가 되면 고향을 위해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요런 코멘트를 줬는데요. 이제 그러면 사실 이제 출마 쪽으로 좀 기우는 모양새고 이제 이렇게 되면 부산 북갑이 당초에는 이제 조국 vs 한동훈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빅매치가 벌어지는 거 아니냐 했는데 이제 이런 판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조승래 사무총장이 그저께 이제 하 수석을 직접 만나서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김채원님 이제 하 수석 어때 출마할 거라고 보십니까? 하는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빌드업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네. 하는 수순으로 가는 것 같고 과거에도 그 전재수 장관 후보자 전재수 시장 후보자가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있었잖아요. 공개적으로 얘기했죠. 근데 그때는 뭐 가족 때문에 잘 안 되겠다. 나는 뭐 네. 별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람이 또 그러다가 이제 또 지나가고 나면 좀 서운한 생각도 그냥 그때 할 거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되게. 그렇죠.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요즘 이제 그 전재수 후보가 또 이렇게 간곡하게 요청하니까 네. 본인은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결국은 가는 쪽으로 이제 정한 것 같긴 한데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는 거기에 무슨 김두관 의원이 온다라든가 전 의원이 온다든가 혹은 조국이나 한동훈 뭐 이런 분들이 와서 그 선거 자체가 자기와 그 국민의힘 시장 후보와의 경쟁 그런 것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북갑이 그냥 네. 거의 무슨 모든 보도의 중심이 되는 거 그런 거 별로 원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네. 또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뭐 하정우 같은 분 컨트롤한다는 게 뭐 나쁜 의미가 아니고 네. 서로 이렇게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앉히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북갑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그 부산의 18개 지역구 중에서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것도 민주당에서 좋은 밭은 아닌데 전재수 의원이 이제 특유의 그 개인기로 좀 돌파해가지고 이렇게 이끌어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요. 그런 가운데서 민주당은 여기를 뺏기면 사실 국민의힘에게 모든 부산 의석을 내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하정우라는 카드. 이제 기존 정치인이 아니고 이제 네이버 출신의 이제 신선한 기업가 이미지 꽂으면 이제 부산시장 전체 선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다. 이게 어제 민주당 전략가의 얘기였거든요. 우리 박 의원님 이제 하정우 선택 어떻게 보십니까? 출마 쪽으로 기울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일종의 빌드업을 하는 과정에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인사권자의 의중을 얘기를 하던데 그 인사권자의 의중이 있으니까 저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다만 이제 명시적으로 언제까지 일하고 사표를 수리한다 뭐 네. 이런 절차가 진행된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당의 생각도 본인의 생각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몇 차례 뭐 고향이 어디냐 이런 식으로 여기 남아있지 맞습니다. 올라오지 말고 남아있지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때는 물론 이제 부산시장 선거 후보자로 거론될 때였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일종의 전략적인 카드로 민주당에서 거의 설득을 한 게 아닌가 싶고 네. 본인도 출마로 기운 게 아닌가 싶어요. 다만 네. 지역 여론이 어떤지를 좀 살피는 것 같습니다. 며칠 말미라도 두고서. 네. 그러니까 이제 전재수 그 시장 후보로서는 저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외에 거론됐던 인물로 보면 뭐 네. 조국 전 대표, 김두관 전
그 장관, 네.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들이 기존 아닌데다가 정치인들이죠. 부산시장 선거에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 이제 이런 판단을 했을 거고 네. 본인으로서는 본인이 이제 비우는 지역구를 꼭 지켜야 되는 것도 있고 네. 시장 선거에 시너지가 나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 이제 아예 새로운 구도를 이제 부산 전체 선거를 두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 구도는 이제 부산의 과거 대 미래 이런 걸 거예요. 부산의 과거는 국민의힘과 뭐 박형준, 박민식 이런 사람들이었고 네. 부산의 미래는 어쨌든 이재명과 민주당 그리고 전재수, 네. 하정우 같은 사람이다. 네. 게다가 이제 경제인이고 기업인 출신이에요. 하정우 네. 수석이 AI라는 본인의 아주 특화된 그런 비전과 전문성이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청년이 떠나고 있는 부산에 줄 수 있는 이제 강력한 어떤 서사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하정우 수석이 등장하게 되면 뭐 조국 그 대표 출마 카드는 제가 보기에는 뭐 어렵죠. 무산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죠.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한 전 대표도.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예상했던 구도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부산의 큰 인물, 네. 부산이 무슨 그 한동훈이라는 새로운 대권 주자를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키운다. 네. 그 전제로서 네. 이렇게 정체돼 있고 네. 어떻게 보면 변화하지 않는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 그걸 통한 보수 재건. 근데 이런 서사와 그런 구도를 그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그려지는 거예요. 하정우가 등장하는 순간에. 그런데다가 대구면 모르겠어요. 근데 네. 정당 지지율이 40% 초반, 민주당이 어떤 건 중반 이렇게 왔다 갔다 맞습니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권에 대한 뭐 견제 심리 같은 게 있다 하더라도 대구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40이 출발선일 거예요 아마 민주당이 여기서. 그래서 캠페인에 따라서는 뭐 네. 45, 뭐 50 원저리까지 치고 올라갈 텐데 네. 3파전 승산이 없죠 그러면. 없죠. 네. 네. 국민의힘이 아무리 뭐 저기를 꽂아도 네. 그 20은 거의 나오잖아요. 아무리 약한 후보를 꽂아도 그 정도는 나오죠. 네. 그러면 승산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단일화밖에 승부를 못 걸어야 되는데 단일화까지 해서 이길까 말까 한 선거에 나간다는 거는 조금 이제 면이 상하는 거죠.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의치가 않다. 그래서 부산 선거구도에 많은 변화가 지금 예상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신 아예 달콤한 하루님께서 5만 원 후원해 주시면서 김종혁, 박원성님 팀 한동훈 늘 응원합니다. 이렇게 뭐 댓글을 주셨습니다. 저는 팀 한동훈이 아니에요. 우리 김종혁 그 위원장님을 응원하는. 그래도 이제 같이 이렇게 또 호흡이 잘 맞으시는 분이니까. 아니, 어쨌든 저희 뭐 같은 패널이니까 좋습니다. 같은 부소속 아닙니까? 아니구나 이제. 유소속이. 맞다. 이거를 이제 근데 사실 하정우 수석의 북갑 출마 이게 한동훈 전 대표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구도일 것 같은데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면 이제 어찌 보수와 진보 크게 두 표가 있다고 보면 하정우 수석이 나와서 진보표를 먹게 되면 조국 대표 입장에서 승산이 없으니까 떨어져 나갈 거고 보수표 같은 경우는 지금 박민식 장관이 뛰고 있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여기 나가면 보수표는 갈릴 게 자명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박민식 장관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물러설 지류는 안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국 을 선택하면 사실 박 의원님 분석대로 사실 좀 어려운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뭐 이제 대구로 튼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어떻게 옵션들이 좀 있는 겁니까? 글쎄요. 지난 총선 때 사실 그 저희가 거의 전멸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나마 개헌 저지선을 지키고 살아남은 것은 부산에서 네. 저희가 이겼기 때문이에요. 부산에서 한동훈 대표가 그때 내려가서 이거 개헌 저지선 막아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아주 총력 유세를 펼쳤고 그래서 전재수 의원 한 명만 살아남고 나머지 그때 민주당은 거기서는 전멸을 다 했어요. 졌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부산 금정구 선거가 있었습니다. 구청장. 네. 구청장 선거할 때 우리가 다 진다고 그랬어요 그때. 네. 근데 저도 뭐 몇 차례 내려갔었습니다만 내려가서 또 다시 한번 바람을 불러 일으켜서 금정 선거구에서 저희가 압승을 했습니다. 네. 그때 강화하고 금정하고 곡성에서 있었는데 뭐 곡성이야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곳이고 네. 두 군데에서 압승을 했는데 저는 부산의 민심이 됐든 대구의 민심이 됐든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보수 재건의 깃발을 여기서 들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이 부산이 돼서 부산에서부터 북상에서 올라올지 아니면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에서 그 깃발을 들고 외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현재의 어떤 정치 상황 이런 것들이 이 보수 혹은 이제 그 국민들 사이에서 야 보수 이대로는 안 돼. 보수 뭔가 새로운 리더가 필요해. 그리고 누가 한번 정말로 제대로 된
보수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밀어줘야 돼라는 네.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부산이 지금 무슨 민주당이 40% 지지도이긴 하지만 원래 부산이 보수적인 곳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민주당이 많이 그 밀고 들어와서 동진을 해서 가져간 건 사실이지만 지난번 총선과 금정구청장 선거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대구와 부산에 나가서 느꼈던 어떤 그 현장의 민심들을 보면 네. 저는 뭐 커다란 바람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그 결심을 하고 어느 지역을 결정을 해서 혹시 부산이라면 그것이 거기에서도 아마 커다란 바람이 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과거에 해왔던 방식의 어떤 그런 정치 문법 그거는 좀 틀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치 문법이 틀릴 것 같다.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전에 지금 보면 민주당의 지지도가 40%나 되고 네. 거기서 네. 그다음에 뭐 그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건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다 맞는 얘기죠. 그리고 그렇죠. 그 대통령 지지도가 60%가 되고 네. 그러니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뭐 거기 박민식 후보가 지금 뭐 움직이고 있는데 최소한 20% 이상 얻을 거 아니냐. 뭐 이것이 일반적인 어떤 관측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관측은 뭐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굉장히 좀 다른 양상이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또 그 AI 하정우 수석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연설 능력과 어느 정도의 대중적 흡입력과 검증이 안 됐죠. 뭐 이런 건 전혀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 실질적으로 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또 사뭇 다른 양상이 펼쳐질 것이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해서 김정은이 이 말씀을 부산을 간다라는 게 저도 이제 아닙니다. 그쪽에 무게를 얘기하시면 안 것 같은 됩니다. 느낌이 들어서 계속 이런 여쭤보는 식으로 거예요.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 정도 말씀이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말이 그래서 부산 대구도 마찬가지예요. 대구도 사실 따지고 네. 보면 보수의 심장 아니 뭐 대구시장이 그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에서 시장을 뺏겨버리면 어떻게 보면 심장을 뺏긴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네. 보수가. 네.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구로 가게 된다면 대구에서 보수 재건의 깃발을 여기서 들겠습니다. 네. 보수의 심장을 사수하겠습니다. 네. 뭐 이런 슬로건 같은 걸로 가겠죠. 그러니까 둘 다 약간 결이 다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보수가 이대로는 안 된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보수를 거듭나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2030년에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지. 이대로 가면 우린 다 죽는다.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 이제 한 대표가 이번에 배지를 달아야 되는 건데 아니, 뭐, 그러면 이제 대구든 부산이든 이제 사실 선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실 이제 맞습니다. 뭐 이제 오늘 이제 주호영 의원이 대구시장 어떻게 할 건지 발표를 하면 이제 만약에 뭐 무소속으로 나간다고 하면 또 이제 뭐 지역구 큰 이제 변동이 요소가 될 텐데 어쨌든 언제 좀 데드라인을 두고 계신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해야 이게 된다? 분명히 말씀드린 건 저도 이제 가까운 그러니까요, 한 여쭤보는 대표 팀 한동훈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네. 지금 뭐 어디다라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그러니까 팀 결정된 게 모여서 없는 거 알겠어요. 근데 예, 예.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언제까지 뭐 데드라인이 있어요? 아니 데드라인이 아니라 지금 어디가 무대가 열릴지를 잘 모르잖아요. 네. 대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오늘 그렇죠. 당장 주호영 그 국회부의장이 10시 40분에 기자회견 하시잖아요. 네, 뭐라고 맞습니다.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네. 대구 부산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선택지가. 이제 수도권은 수도권 이제 제껴진 건가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수도권은 확정됐어요. 선거구들이 네. 안산 확정됐고 계양 확정됐고 연수 하남도 확정됐는데 확정됐죠, 이번에. 하남도 확정됐는데 거긴 나올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 대구밖에 없는 거예요 선택지가.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조언을 하기에는 네. 어쨌든 보수 재건이라는 기치를 네. 보수의 어떤 영남 지역에서 하는 것들이 옳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이 이제 더 효과적이겠다. 그럼 부산 대구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뭐 만약에 다 안 열린다. 그럼 어떻게 될지 또 모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열리죠. 그건 이제 다른 얘기로 하면 네. 사실은 당선 가능성이 그나마 있는 안전한 선택지를 고려하는 거잖아요. 수도권은 지금 날카롭게 민주당 세가 말씀을 워낙 강하니까 네. 거기에 나가서 과감하게 승부할 지금 그 엄두까지는 네. 그런 리스크 감수까지는 할 생각이 없는 거고. 예. 아니 사실은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에 가서 뒤집어 엎는 것도 보수 재건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건 워낙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네. 그건 선택지에 지금 없는 걸로 보이고 네. 부산 아니면 대구인데 대구는 조영 부의장의 거취나 결정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매우 나올 수도 유동적이죠. 있고 네. 조영 부의장이 뭐 접으면 네. 이제 대구도 선택지가 아닌 거예요. 그럼 부산만 남는데 네. 글쎄요 부산은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그 이제 한동훈 대망론
같은 게 이제 선거에 있어서 구도나 담론의 우위를 차지할지 네.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지역 발전과 새로운 부산, 그러니까 올드 부산이 아닌 네. 이 담론이 부산시장 선거와 결합해서 네. 우위를 차지할지 이거는 제가 보기 예측하기 쉽지 않은데 네. 생각하는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출연하는 순간에 다른 모든 구도나 서사를 다 죽이고 한동훈 대망론으로 확 기울 것 같지 않다 제가 보기엔. 게다가 부산시장 선거하고 시너지가 없다. 부산시장 후보하고 협력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협력이 없어요. 오히려 견제를 받을 거예요. 그 국민의힘 후보가 출마해서. 그러면 박형준이든 주진우든 그거하고 엄청 싸워야 되는데 네. 부산시 그래서 이제 우위를 차지해서 흡수를 해야 돼요. 그 지역에서 부산시장 부산 그 북갑의 보궐선거 후보를. 네. 근데 그게 생각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 부산도 지금 선거 구도가 여의치 않고 물론 출마 안 하는 것도 선택지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또? 이미 출마를 너무 많이 얘기해놔서 이제는 네. 출마 안 하는 게 좀 더 그러니까 물릴 수는 어색한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돼서 네. 어디도 쉽지 않은 거고 거꾸로 얘기해 보면 하정우라는 수를 민주당이 묘수를 든 거예요. 사실은 뭐 김두관 무슨 또 혹은 부산의 어정쩡한 정치인 아니면 무슨 조국 이런 카드로는 네. 그거는 필연적으로 한동훈을 부르는 카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내주는 카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하정우 카드를 등장시킴으로써 선거의 성격을 바꿔버린 거예요. 물론 아직 출마가 현실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그 순간 이제 많이 이게 애초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네. 여러 가지로 고려했던 그 선거의 성격이나 네. 구도가 많이 틀어졌다. 네.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네.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근데 이번에 만약 한동훈 전 대표가 불출마를 선택한다, 그건 그거대로 이후의 정치 행로에 상당한 약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총선급 보궐선거가 열리는데 그렇죠. 이것저것 계산하다 결국엔 안 나갔다. 그러면 복귀의 모멘텀을 뭘로 삼죠? 국민의힘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보수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가겠다고 지금 공언을 해놓은 상황인데 네. 그거는 이번 선거 망하고 네. 국민의힘의 새로운 비대위가 들어서서 거기서 이제 과거 청산 차원에서 이거 다 대사면령을 내리고 네. 그리고 복귀하고 뭘 하는 건데 그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다소 리스크가 있더라도 이번 선거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행보로 보면. 네. 나가서 설령 지더라도 명분을 축적해서 그 다음 정치 행보로 가야지 안 나가는 순간에 더 꼬인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에 보면 그 일반 그 정치인들이 보여준 것과 다른 행보를 쭉 해왔어요. 네. 12월 3일 비상계엄 때 보여줬던 그런 태도도 그렇고 네. 그 이후에 다시 복귀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지방을 돌면서 뭐 그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각종 메시지를 통해서 여당과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 같은 것들이 과거에 보면 전혀 이런 정치 공식도 있나 이런 문법도 있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저는 뭐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도 굉장히 자신 있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에 네, 뭐 함께 가면 길이 된다가 저희 슬로건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네. 보면은 굉장히 그 이전에 어떤 정치인도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저는 이번 선거, 지방선거에서도 뭐 비슷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아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방식의 선거운동과 네. 이런 뭐랄까 지지 이런 네. 것들이 보여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우 되게 기대가 되는 말씀을 네. 해주시네요. 우리 말씀 주신 사이에 우리 김혜우리님께서 2만 원 후원해 주면서 한동훈의 명분은 명확하니 나 어딜 나가도 승산 있다. 김종영님들 든든합니다. 화이팅. 그리고 호빵혹덕님께서 5만 원 후원해 주시면서 하정우가 압승하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네요. 의견이 또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사실 이제 두 빅샷의 거취 한동훈, 조국 이 둘이 언제 어디를 선택하느냐가 사실 최후의 관심인데 지금 사실 올 초에 얘기할 때는 뭐 3월 말쯤엔 결정하겠다 막 뭐 이랬는데 지금 4월 중순이 다 돼가는데 둘 다 아직 결정을 안 하고 있어.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조국 우리는 대표는 3월 말에 결정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조국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고 네. 다 이제 한동훈 대표도 비슷하게 맞춰서 전망을 했죠. 이제 3말 4초쯤에는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조국 대표는 4월 중순을 예고했기 때문에 네. 아마 뭐 15일, 하지 않을까. 13일 얘기하더라고요. 네, 뭐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대체로 조국 대표 예측을 해본다면 본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6산 1평 얘기하면서 네. 안산, 부산, 아산, 뭐 울산 해가 쭉 산이 나오잖아요. 그 6개 산과 1평은 평택이에요.
그 중에 아. 하나인데 부산은 아닌 게 이제 선택지에서 배제됐고 아산도 그렇다고 보기가 어렵고 네. 울산은 지는데요. 까딱하면 그렇죠. 거기는 이제 국민의힘이 부산보다 더 우세한 지역이라고 네. 보여요. 그러고 보니 이제 안산, 군산 요 선택지가 남고 그 다음에 평택 요 정도 네. 남는 것 같아요. 좁혀 보면. 네. 근데 이제 안산은 간단치 않아요. 본인이랑 지난 정부에서 같이 일했던 전해철 전 장관도 있고 네. 김남국 의원도 출마 선언한답니다. 내일쯤. 그렇죠.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그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면도 부딪히고 싶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물론 하나긴 합니다만 네. 한 자릿수가 나왔어요. 조국 대표가. 안산에서. 예. 용해인 후보보다도 더 뒤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 여론조사 결과는. 그런데다가 군사는 김의겸 마찬가지죠. 전해철 장관하고 나오더라고요. 돌려도 한참 지는 걸로 나오는 데다가 두 분이 또 같이 일했잖아요. 그것도 청와대에서 같이 일했잖아요. 김의겸 조국 그랬죠. 그것도 면이 많이 부딪혀요. 그런데다가 뭐 연고도 없는 여기에 그 당선돼 보자고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말하자면 비전에 대한 시비가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평택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왜냐하면 거기 민주당에 지금 그 경쟁력 있는 후보가 없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진보당에서 뛰고 있죠. 김재현 의원이 그러면서 단일화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 김재현으로 단일화될 리 만무하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은 아마 그 지역에서 주로 활동했던 후보들이 네. 나와 있는 것 같고 거기 뛰어들면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평택을 평택. 유력하게 봐요. 그리고 평택도 물론 연고를 따지는 지역이긴 합니다만 수도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인구가 네. 신도시 형성되면서 많이 늘고 그러니까 외부 인구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연고 중요하지 않아요. 뭐 황교안도 가 있는데 심지어. 그래서 저는 평택을 별로 그렇게 비중 있게 안 보던데 저는 평택을 유력하게 봅니다. 사실 또 이렇게 예언을 사실 전북에 가는 거는 명분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확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확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를테면 부산 사람 조국이 전북에 간다. 네. 이 서사를 아마 만들려고 할 뭐 텐데 지역 감정 해소하러 간다 그런 건가? 부산에서 정치했었어요. 그러니까. 출마해 본 적도 없는데 그 확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냥 그나마 조국혁신당이 표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명분이 많이 떨어져요. 네. 그래서 저는 평택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평택. 평택. 거기 이제 묘하게 황교안 설득되네. 황교안 지금 그 대표가 거기 출마해서 열심히 뭐 뛰고 있는 모양이고. 그렇죠. 그럼 국민이 온갖 부정선거 지금 현수막으로 도배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평택이요? 지겨워 죽겠대요. 평택 사람들. 아니 부정선거라고 하는데 왜 출마를 해요? 부정선거에 왜 출마하냐고요. 제가 진짜 묻고 싶은 거예요. 아 그럼 거기 민주당도 나올 거고, 그럼 네. 국민의힘도 나올 거고. 근데 이제 황교안, 유력 주자가 조국. 없으니까 이름값으로 하면 조국 대표 국민의힘에서는 유이동 의원이 네. 지금 뛰고 그렇죠. 있고 가장 유력한 후보인데 유력하죠. 네. 모르겠습니다. 봐야 되는데 여기가 좀 민주당이 딱 이렇게 중심이 되는 네. 거론되는 후보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참 이게 어떻게든 이게 어쨌든 뭐 두 빅샷의 이제 거치가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또 선거 판세도 이제 좀 달라질 텐데 사실 뭐 한동훈, 조국 뭐 이제 어떤 선택을 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도